여러 가지 방정식을 처음 배워본 사람. 자, 처음 배워본 사람.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은 진짜 별거 없어요. 오히려 함수가 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진짜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인수분해 했었지. 인수분해 했을 때 복잡한 인수분해 했었지.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뭐였어?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보기차식, 대칭식 배웠잖아. 똑같아. 똑같아. 거기다 는 0만 붙인 겁니다. 일단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방정식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뭘 찾는 거죠? 그죠? x의 값을 찾는 거야.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있었죠.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사용하는 거 있었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이 있는데 3, 4차 방정식에서는요. 근해 공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2차도 솔직히 안 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근해 공식이 좀 길긴 해요. 근데 3차는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3, 4차 방정식 쓸 때는 근해 공식은 잘 안 쓸 겁니다. 너네 풀이에서. 그래서 보통 다 뭘로 쓸 거냐면 인수분해로 풀 거야. 3, 4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로 풀 건데 우리는 이런 3,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이미 전 단원에서 배웠다고. 여러 가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할 때 배웠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 이거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3차 방정식과 또는 4차 방정식의 풀이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인수분해로 풀 거라고. 근데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고? 세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 뭐라고?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보기차식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치 대칭식 형태가 이렇게 있었다고. 이 세 개 풀 줄 알면 끝나요. 이 세 개 순서 알고 풀 줄 알면 끝납니다. 인수분해랑 다를 게 없어요. 인수분해에서 그냥 는 0만 붙인 것 뿐이야. 는 0 붙여놓고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는 0만 붙이면 이게 바로 3차 방정식이야. 너네는 3차식의 인수분해를 한 거고 3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럼 이거에서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려면 너네 2차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 한 다음에 x값 뭐라 그랬어? 얘네들이 각각 0이 되는 x값이었지. 마찬가지야.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 이거 찾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쓰고 끝난다고. 그럼 너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인수정리호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모르는 사람. 인수정리호 조립제법 모르는 사람. 알고 있나요? 그럼 우리 순서에 대해서만 한번 복기시켜보자.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해야 돼. 뿔마 1, 뿔마 2 계속 정리해서 찾은 수로 뭐 해줘야 돼? 조립제법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갈게. 보기차식 무슨 형태죠? 그렇죠.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식이에요. 보기차수. 보기차식? 보기차식. 순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하기로 했죠. 두 번째, t식을 뭐해? 그렇지. 인수분해하기로 했어요. 그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그 식은 전부 t에 관한 식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될 거고요. 그 t식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 다시 t를 x제곱으로 돌려주겠죠. 그리고 마시면 뭐합니까? x에 대해 다시 x식 인수분해 되는 것만. 그렇게 해서 0 되는 x값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도 존재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뭘로 풀기로 했지?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지.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상수항을 기준으로. 얘들아 너네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상수항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니면 2차 함수 때처럼 x를 가지고 상수항을 만들어내는 게 뭔지 그 차이를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2차 함수에서 표준형을 찾을 때는 상수항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여기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누구를 만들어냈죠? X항, T항, 새로운 항, 그 가운데 있는 항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기준이 뭐야? 누구? 상수항을 기준으로 만들어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누굴 택하기로 했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누굴 택하기로 했죠? 그렇지, 제곱수가 나오는 걸 택할 겁니다. 그럼 분명 t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올 건데 우리는 그러면 t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다시 t를 뭘로 돌려줘? x제곱으로 바꿔주고 무슨 형태를 찾을 거야? 그치, 전체의 제곱, 전체의 제곱, 전체의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꼴을 찾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합차로 인수분해.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인수분해. 결론은 인수분해. 결론은 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됐어? 그리고 마지막 대칭식. 얘들아, 대칭식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호가 같아야만 해, 달라야만 해? 부호가 같아도 돼? 같으면 꼭 같아야 돼? 달라도 돼? 달라도 돼요, 얘들아. 숫자만 같으면 돼요. 예를 들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첫 번째 x제곱으로, 그렇지, 묶어내야지. x제곱으로 묶어내죠. 그럼 묶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렇죠, 같은 개수끼리 또 묶어주는 거죠. 그럼 묶고 나면 보이죠? 뭐 어떤 거?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 형태로 나올 겁니다. 가운데가. 그럼 얘를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해 주는 거죠. 그럼 t로 치환하면 t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t식을 뭐 해? 인수분해 해주는 거죠. t식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뭐 해? t를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 형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해? x제곱을 나눠서 하나씩 곱해주는 거죠. x제곱을 각각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수분해 되는 게 더 있으면 더 인수분해 하세요. x식 인수분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면 여기 문제는 껌이야. 여기 문제는 그냥 껌이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좀 더 강조하는 건 원래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야? 그건 맞죠. 근데 원래 인수분해의 첫 번째 방식은 뭐죠? 뭘 찾는 거죠? 공통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공통부분이 존재하면 우리는 공통부분으로 항상 묶어낼 수 있어야 돼. 또는 공통부분을 뭘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서 풀거나. 그게 가장 기본이야. 인수분해의 기본은 첫 번째는 공통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공통부분이 눈에 딱 보이면 그냥 묶어내든가 치환하든가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 외에도 기본은 그냥 공통부분이 있는 거 치환하거나 묶어내거나. 이해됐어? 이게 끝이야. 너네가 이걸 풀 줄 알면 여기 방정식 부분 그냥 끝났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있는 건 이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어. 그지? 예를 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관련된 문제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3차 방정식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이때 a는 0이 아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의 세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뭐 감마라고 둔다면 내가 이 식을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왜?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애들을 각각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0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무슨 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꿔본 거야. 그러면 이때 난 얘를 좀 풀어볼게. 그럼 너네 이거 외우지 않았나? 이거 곱셈 공식 외우지 않았나? 어떻게 나오죠? a에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됐어? 이거 안 외운 거 아니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그리고 마지막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때 다시 a를 다 풀어주면 이런 형태가 돼. a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a 풀어주면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같은 거니까 얘를 풀어준 얘랑도 어떤 거야? 같은 거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네.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는 누구랑 같은 거야? b랑 같은 거겠죠. 각각의 개수랑 똑같은 거겠죠. 그 말은 즉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어. 두 번째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말은 즉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지. 마지막 a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누구랑 같냐면 d랑 같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각각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부르는 명칭인데 얘는 세근의 합이고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뭐라 쓰는 거야? 세근의 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각각 이런 형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잠깐 잘못 썼지. a분의 b 아무도 눈치를 못 챘네. a분의 b 이해했어? 다 a분의 다 최고창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개수가 의미하고 있는 애들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 그럼 너는 이거 가지고 또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식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3차 방정식도 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얘 가지고 뭐라 쓸 수 있냐면 a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으로 나누고 최고창으로 곱해주면 이게 3차 방정식 찾아낸 거겠죠. 2차 방정식 때처럼 찾아냈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것만 알면 끝이야. 3차 방정식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얘들아 3차 방정식 내용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그 세 가지 플러스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으로 묶거나 또는 치환해서 풀거나 그리고 마지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하면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안 나와요. 여기 파트에선. 얘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네. 이거 찾아내는 거 이해됐어? 세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합과 세근의 곱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까지만 안다면 우리는 3차 방정식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찾아낼 수 있다고. 이거 알면 끝났어.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이거 나와요 얘들아. 좀 뜬금없는 것만 이게 나와요. x세제곱은 1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당연히 몇 가지가 떠올라야 돼? 5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배웠던 사람들은. 처음 배워본 사람? 처음 배워본 사람? 이걸 보면요 5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얘를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얘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인해서 인수분해 시키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고. 그럼 분명 여기서 값은 x는 1이랑 그지? 하나 나오고 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근해 공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 쓸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ic니까 아마 3i가 나올 겁니다. 왜? 1 마이너스 4니까 3i가 나올 거야. 그럼 뿔니까 여기서 3i 하나 쓰고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무슨 근? 허근이에요. i가 있기 때문에 허근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하나의 허근을 뭐라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알파벳 W라고 쓰고 읽을 땐 뭐라 읽냐면 오메가라고 읽어요. 하나를 오메가라고 둘 겁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바라고 써야죠. 왜? 둘은 켤레 관계니까. 켤레근이니까. 허근은 항상 뭘 가질 수밖에 없냐면 짝꿍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켤레근으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럼 내가 얘를 오메가로 두고 얘를 오메가 바로 두는 순간 우리는 벌써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오메가는 이 식의 뭐야? 근 아니야? 그럼 내가 x에다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이겠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겠죠. 이런 것도 알아줘야 돼. 두 번째, 이 오메가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2,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의 근이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넣어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0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이 누구라는 거야? 이 녀석의 0이 되는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곱은 얼마야?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얘를 좀 지워볼게. 다섯 번째, 그럼 나는 얘네들 가지고 뭔가를 특징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다 바꿔서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버릴게.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 아니겠어? 됐어?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네? 얘네 둘은 어떤 거야?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이 식은?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해서 얘네 둘이 어떻게 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똑같다는 게 나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어디서 찾아볼까 하면 4번에서 찾아볼 거야.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분의 1은 이렇게 되지 않아?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이해했어? 그럼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여기에 뭐만 추가하면 돼? 오메가 바 추가하면 돼.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럼 이거 말고 하나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이것도 있죠. 우린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적어도 10개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얘들아, 언제까지 이거 다 진짜 하나하나씩 증명해서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증명과정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 조금 어려우면. 근데 이거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 x-1이랑 뭐 x제곱,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뭐 0이라서 이때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5가지 쓸 수 있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두 번째, 그럼 얘한테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겠지.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얘네 두 근의 합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인 거야? 1이겠지. 이해했어? 이해되니 이거? 1인 거? 네. 얘네 두 근의 합 여기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곱은 얼마겠어? 1. 그렇지, 1이겠지. 여기니까. 그리고 마지막 얘도 있어요. 근데 오메가 제곱은 또 누구랑 닮았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얘 가지고 올 건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 마이너스로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이해했어? 그럼 얘 어떻게 해볼 거냐? 얘를 넘길게. 아니다, 그래. 얘를 이렇게 넘길게. 얘 넘기면 어떻게 돼? 얘 넘기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지. 난 얘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어떤 거야? 같은 거겠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겠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은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서 가져오잖아? 여기서 가져올게. 그럼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네? 그럼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 이 5개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너는 문제를 보잖아? 그럼 문제 시작할 때 얘랑 얘 또는 얘가 나오잖아? 그럼 너네 이 5가지를 써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너는 얘네 둘을 비교하면서 외워야 돼. 당연히 그냥 무작정 외우면 너네 뭐가 뭔지 몰라. 얘일 땐 얘고 얘일 땐 얘를 좀 서로 비교하면서 외워줘야 돼. 알겠죠? 그래 안 그러면 틀려. 그리고 나서 이걸 응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자유자재로 막 바꾸고 조립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오메가로 다 나눴지? 이런 것도 다 너네가 다 조립해서 푸는 문제야. 그 문제는 아마 이제 대표 이용해서 잘 나올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줘야 돼. 얘들아 세제곱이 1이야. 그리고 6제곱은 얼마겠어? 그렇지. 9제곱은 얼마겠어? 그렇지.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6제곱 얼마겠어? 9제곱 얼마겠어? 그렇지.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을 몇 번 곱했다는 거야? 3번 곱했다는 거야. 누구랑 비슷해? i의 거듭제곱과 비슷하죠. 계속 반복이 돼. 그럼 i의 얘들아 w 4제곱은 결국에 뭐라 쓸 수 있냐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오메가야. 4제곱 오메가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i처럼 허근처럼 허수처럼 너네가 얘를 막 자유자재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찌 됐든 간에 몇 개씩 반복되니까 얘는 허근과 다르게 몇 개씩 반복돼? 3개씩 반복되겠죠? 이해했어? 네. 중요합니다. 다음. 너네가 이제 봐야 하는 거, 봤던 거. 너네가 이제 여태까지 봐왔던 거는 이제 하나.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일단 연립방정식의 정의, 연립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그건 연립부등식인데. 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의 목표. 그렇죠. 공통인해를 찾는 거야. 어떤 두 식을 연립한다는 건 위의 식과 아래 식의 공통인해를 찾는다라는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겠죠. 1차랑 2차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연립 2차 방정식이야. 하나가 2차여도 2차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2차랑 2차가 있어요. 둘 다 2차일 때. 그리고 세 번째 대칭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요. 푸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너무 쉬워요. 봐봐. 첫 번째 1차와 2차를 연립했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1차를 정리할 겁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뭐 3이다 라고 줬으면 y는 3-x라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차를 2차에 대입할 겁니다. 우리 대입법 쓸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2차도 한 문자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럼 2차를 풀어줘서 나오는 그 2개의 값으로 대입하는 거죠. x가 2개가 나오면 y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2차랑 2차예요. 얘는 좀 다른데 방법 뭐냐? 첫 번째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를 해줄 겁니다. 하나의 식을. 그럼 보면 그걸 만족시키는 무언가 x, y 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 값을 다른 식의 다른 2차에 대입할 겁니다. 끝이에요. 2개의 식 중에 인수분해되는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한 다음 그 값을 가지고 다른 식, 인수분해 안 되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 대칭연립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뭐 5라는 녀석이 있고 xy는 6이라는 녀석이 있거든. 얘네 둘을 연립한다고 하잖아. 이게 대칭입니다. 이런 모습이 대칭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새로운 2차 방정식. 그래서 우리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때 그 근을 x랑 y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드니까 t제곱 있겠지. 그리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 두근의 뭐야?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잖아. 그치?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 두는 거라고? x, y라고 두는 거라고.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야? 5네? 마이너스 5t. 두근의 곱 얼마야? 6.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이때 t의 값은 누구랑 누구라고? x랑 y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낼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우린 t를 뭐 할 수 있어? t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죠. 뭐라고? t-2랑 t-3은 0을 하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t값이 누구랑 누구야? 2 또는 3 아니겠어? 그럼 얘가 x가 될 수 있고 얘가 x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얘가 y가 될 수도 있고 얘가 y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지금 이거야. 내가 x가 2면 왜? 얘네 둘이 x, y 값이라고 했으니까 x가 2면 y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될 거야. 왜? 얘가 x면 얘가 y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x가 3이면 y는 얼마가 되겠어? 2 되겠지. 얘네들이 대칭입니다. 이래서 값이 대칭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대칭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너는 얘 모습을 보면 아 대칭 연립 방정식이구나. 그럼 얘는 1차랑 2차의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얘 1차잖아. 얘 2차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대칭 연립 방정식 모습이 나오면 우리 그냥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서 쉽게 풀자 이거예요. 이해했어? 물론 얘 이렇게 해서 풀려요. 저렇게 해서도 풀려. 오래 걸려. 얘가 훨씬 빨라요. 이 모습으로 찾아주면 이렇게 푸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 값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얘도 해고 얘도 해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얘도 해고 얘도 해입니다. 둘 다 x, y가 서로 다르잖아. 그지? 얘도 해고 얘도 해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마지막. 얘들아 이 내용은 내가 너네한테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 근데 나와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거든? 그래서 아마 베이직 센에는 추가가 안 돼 있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개념조차가 없거든? 근데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너네 지금 책에도 봤듯이 뭐라 써져 있어? 부정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내가 안 가르쳐주고 넘어왔어. 책이 없어서 어려워서. 근데 배워야 돼. 뭐라 쓸 거야 하면 이거 잘 들어야 돼.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부정방정식? 그럼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막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인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뭐가 정해지지 않았냐면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야. 해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는 거야. 근데 왜 해가 정해지지 않았냐면 문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만족시키는 값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문자에 어떤 식이 있는데 문자의 수랑 식의 수를 비교했을 때 문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지. 원래 보통 같으면 너네 a 플러스 ab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ab와 관련된 식 몇 개 필요해? 2개 정도는 적어도 2개는 필요하잖아. 미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의 개수도 늘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ABC에 관련된 식을 구하려면 ABC에 관련된 식 몇 개 있어야 돼? 3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막 대여섯 개 이거야. 너무 많다 이거야.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이해했어? 그럼 이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거든? 2가지가 있어. 근데 이 푸는 방법이 아니라 얘는 유형이에요. 얘는 조건을 주거든?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이 2가지인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정수라고 줄 때가 있어요. x, y 또는 뭐 너네가 구하려고 하는 그 미지수들 그런 애들이 정수일 때라고 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라고 줄 때도 있어요. 이 2가지 경우인데 2가지 경우가 푸는 방법이 좀 달라. 정수라고 줄 때는 기억해. 일단 정수라고 주잖아. 정수라고 주면은 강제로 인수분해 시킬 겁니다. 그 식이 너네 눈에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이 아니어도 인수분해 되게 강제로 찾아낼 거예요. 분명 문제 나와 있다. 잘 생각해. 정수일 때는 뭐라고? 강제로 인수분해. 이걸 생각해야 돼. 부정방정식이야.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개 많아. 부정방정식이네. 근데 조건이 뭐야? 정수네. 강제로 인수분해. 실수일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라는 거 가지고 풀 겁니다. 얘가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풀 겁니다. 이거 0을 만족시켜주는 이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거야.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너는 이것만 알면 돼. 부정방정식은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랄까, 만들어내고자 하면 진짜 많고 어렵게 내고자 하면 진짜 막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너네가 이 과정만 알잖아? 정수면 강제로 인수분해, 실수는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낸다 라고만 생각을 좀 해주면 처음 보는 문제 어렵겠죠? 처음 보니까 문제 풀 수가 없겠지. 근데 이게 너네가 좀 한번 풀어보잖아? 아, 그럼 얘 부정방정식 푸는 거구나 라고 또 느껴져요. 그리고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이 좀 날 겁니다. 이해했어? 대표 문제 한번 가볼게. 대표 문제도 진짜 별거 없어요, 얘들아. 나 지금 뭐 간단하게 하면요. 얘 지금 봐봐.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할 때 대칭식과 보기차식은 되게 특별한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칭식과 보기차식인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그 모습이 아니라면 전부 다 뭘로 풀기로 했죠? 인수정리호 조리제법으로 풀기로 했어요. 얘는 대칭식이랑 보기차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x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아무거나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 넣으면 딱 될 것 같은데? x에다 1 넣으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네. 그럼 우리는 이수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조리제법 써야지.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조리제법 쓰는 거죠. 얼마야? 1, 5, 5, 4 되면서 딱 나누어 떨어지는 걸 확인했거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니야? x-1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얼마야? 0이다라고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 부분 더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1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걸 만족시킨 x값은 각각 얘네들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x값. 누구누구?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4.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이거겠죠. 다음. 자, 이거 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잖아. 인수분해의 기본이 뭐라고? 공통부분. 인수분해의 기본 공통부분. 공통부분이 있잖아요. 뭘로 해? 뭐 하고 싶어? 치환해야죠. 치환해놓고 풀면 돼. 그래서 저 부분 A로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는 0. 이거 치환한 상태로 뭐 해줘야 돼? 인수분 해야죠. 그래서 A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다시 뭐 해줘야 돼? 돌려줘야죠. 다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형태로 해야죠. 그리고 얘들이 더 뭐 돼?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 해서 나오는 x값에 전부 다 뭐 하겠대? 절대값 씌우겠대. 이해됐어? 철 이해됐어? 네. 이 부분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너네가 오히려 함수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얘 봐봐. 얘 뭐야? 딱 봐봐. 너네가 문제를 딱 보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보기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보기차식인지 대칭식인지 아니면 공통부분이 있는 n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보기차식이잖아. x제곱 뭘로 치환해? 그렇지. x제곱 t로 치환해.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13t 플러스 36은 0.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뭐로? t 마이너스 4에다가 t 마이너스 9는 0으로 되고요. 얘는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해? 마지막으로 x에 대한 식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뿔마 2랑 뿔마 3이네. 그럼 이 순서대로 마 3, 마 2, 2, 3 이렇게 박혀지겠죠. 됐어? 다음. 그럼 당연히 다음에 뭐 나오겠니 얘들아? 보기차식까지 갔으면 대칭식 남았잖아. 봐, 대칭식. 눈에 딱 봐. 4차야. 일단 의심해. 4차잖아. 4차로 나오는 건 대칭식이랑 보기차식 거의야. 그지? 그럼 일단 4차? 그럼 대칭식이랑 보기차식 인지부터 확인해야 돼. 맞아? 네. 대칭식이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개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첫 번째? x제곱으로 묶어줘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그 다음 뭐? 같은 개수끼리 묶어주면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x 플러스 x분의 1을 뭐해? t로 치환해야겠죠. 그럼 t로 치환하면 x제곱에 얘는 얼마가 되죠?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t에 관한 식 뭐해? 인수분해. x제곱은 t 마이너스 3에다가 뭐야?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윤주야. t에 대한 식 다시 돌려주면 x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다시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0 다시 뭐 해줘야 돼? x 쪼개서 돌려줘야죠. 그럼 각각의 x에 다 한 번씩 곱해주는 거지. 이거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x x제곱 플러스 x? 왜 여기는 위치를 안 바꿨었을까? 위치 바꾸자. 얼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네. 근데 실근이 궁금하대.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또 아니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근해 공식 써야지. 근데 그거 구하기 전에 뭐부터 써볼 거냐면 얘네가 실근을 갖는지부터 찾아주고 싶은 거야. 뭐 써야 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4니까 5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뭐야? 얘 허근, 얘 실근. 여기서 나오겠네. 두 실근이 궁금하대. 그럼 얘 근해 공식 쓰면 되지. 이거 나오겠네요. 됐어? 이거 끝이야. 지금까지 인수분해 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어. 인수분해 했던 거에서 그냥 x값만 찾아주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18번. 이제 이런 건 너네 2차 방정식 때도 했던 거야. 한 근 줬을 때 뭐 해줘야 돼?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해서 k값 찾고 대입해서 k값 찾고 나머지 두 근 그냥 조립제법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됐어?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2차 방정식 때도 했던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또 나온다는 거고. 야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얘들아 봐봐. 딱 문제를 좀 봤어. 보기차식이야? 대칭식이야? 뭐 해줘야 돼?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써줘야죠. 그럼 뭐 넣고 싶어? 뭐 넣고 싶어? 1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4 0 나오네요. 조립제법 쓰세요. 그럼 어떻게 돼? 1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1로 딱 떨어지게 하면 1 4 마이너스 k 4 마이너스 k 4 0 딱 떨어지겠네. 됐어? 그럼 얘 인수분해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x 플러스 4는 0입니다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 또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형태거나 그 말은 즉 이 안에 얘가 또 있다는 거야. 이 안에 얘가 또 있으면 얘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중근 나오잖아. 그 x에다가 얘가 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4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따라서 9 마이너스 k가 0이 나와야 되니까 k 값은 9가 나오겠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서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한테서 중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중근 나온대. 그렇지. 판별식 D는 0 써야지. D는 0 써야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얼마예요? 16? 0 나와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은 0이 되면서 K의 K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따라서 K는 얼마? 0 또는 K는 8 나오니까 전부 K값의 합은 17이지. 다음. 이런 경우도 있다. 다음. 봐, 이 녀석도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벌써 나왔죠. 너네가 그럼 이 녀석의 방정식이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다 구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 1.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얼마? 5. 알파 베타 감마 얼마? 마이너스 2.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밑에 되게 더러운 녀석이에요. 얘는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정리하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어. 여기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알파라 쓸 수 있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뭐라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거든. 각각의 자리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돼.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형태 되거든요. 근데 얘는 1을 x 자리로만 바꾸면 뭐야? 곱셈 공식이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x 제곱이었지만 어차피 1의 제곱이니까 필요 없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지만 어차피 1 자리라 상관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 값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우린 저거 가지고 왜 구할 수 있는 거지?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때처럼 문제 푸는 게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풀 수 있겠죠. 3차 방정식 찾아내야죠. 세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한 후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도 구하고 알파 베타 감마도 구한 후에 얘네를 세 근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을 찾아서 뭘 찾는 거야? 3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도 2차 방정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해됐니? 다음. 이거 얘기 안 했었는데 일단 너네 만약에 이게 2차 방정식이었어 봐. 한근이 이거래. 다른 건 뭐라 쓸 거야? 네, 똑같아요. 얘 한근 이거면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근데 쌤 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지. 왜? 3차니까. 그죠? 알파라고 두면 결국엔 이것도 뭘로 쓰는 거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거예요. 얘 지금 세근 알잖아. 물론 비록 알파지만 세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4 마이너스 3이니까 1. 거기다 알파 곱한 게 마이너스 2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각각의 A, B 자리는 세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이니 각각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들입니다. 이해했어? 네. 이해됐어? 이해했어? 이건 뭐 이해했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너네 뭐 함수를 되게 어렵게 풀어서 되게 얼굴이 되게 쫄아 있는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이 중에서 옳은 걸 찾아달래. 자, 아까 말했지.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오메가라고 읽는다고? 아까 말했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아마 내가 봤을 때 x 세제곱은 1이었었던 것 같아. 맞아? 맞죠? 그럼 우린 벌써 5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봐. 이거 똑같다는 거 5개 쓰고 시작해야 된다고. 위에다 쓰고 시작해. 위에다 쓰고 시험지 위에다 쓰고 시작하라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1번부터 어지러워. 쉽 그죠? 근데 간단합니다. 잘 봐. 내가 결근적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너 얘네 얼마야? 이거 W 세제곱분의 1 얼마야? 1이잖아. 이거 1이에요. 그지? 근데 다음은 분명 그럼 W 4제곱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뭐 W 5제곱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 오메가 나오는 거고. 얘는 얼마야? 오메가에 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똑같거든. 이해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계속 이만큼이 뭐 한다는 거야? 반복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기억을 풀 때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정리해보자. 통분합시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아니야? 통분하면? 근데 얘가 얼마야? 0이네. 0입니다. 이해했어? 그럼 제 W20은 얼마일까라고 해봐. 오메가 20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
맞아? 맞아요? 오메가 20제곱 뭐라 쓸 수 있을까? 오메가 제곱분의 1. 뭐라고? 오메가 제곱분의 1? 그렇죠. 얘 뭐라 쓸 수 있어? 오메가 제곱분의 1 아니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오메가 제곱분의 1에서 항상 뭐 하는 거야? 끊길 거 아니야. 0이죠. 전부 다 0입니다. 오메가 제곱분의 1에서 딱 끊겼으니까 제까지도 해서 0인 거예요. 답은 0이야. 기억. 니은 되게 어지럽죠?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린 아까 얘네들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다른 근이 뭐?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럼 뭐 쓸 수 있냐면 이거 아니겠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얼마야? 1이겠지.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얼마겠어? 0이겠지.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얘 얼마야? 1 아니겠어? 그럼 얘 전체 얼마? 2 나오겠네. 됐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좀 바꿔 쓸 건데요. 얘네들을 좀 바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다 쓰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은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자유제재로 막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네 둘만 남겨놓고 얘를 이항시킨 겁니다. 이해했어? 두 번째 1 플러스 오메가 바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여기서 얘네들 각각 보면 얘네들은 누구랑 똑같냐면 플러스 오메가 바. 얘는 누구랑 똑같겠어?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이 값은 다 어때? 서로 같은 거겠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제곱이라 쓰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쓰면 이거 전체 얼마야? 곱하잖아. 오메가 바의 세제곱 아니야? 그럼 여기도 얼마 나온다는 소리야? 오메가 바의 세제곱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얼만데? 1이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답은 2 맞지. 디귿도 보면 뭐 그렇게 막 어지럽지는 않네요. 이건 쉽네요. 봐봐. 얘 얼마라고? 1. 끝났어. 얘 바꿔줍시다. 얘도 막 자유자재로 바꿔야 돼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바꿔주면 이런 형태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2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얘 뭐 해줄 수 있어? 통분해 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바깥으로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 이거 아닌가? 됐어? 플러스 2분의 1이 1에 2가 아니라 얼마? 그때 얘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바꾸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밖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 되면서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3인데 얘네 1이래. 틀렸지. 마지막도 쉬워요. 뭐 바꿔 쓰면 바꿔 씁시다. 제가 각각 밑에 있는 애 좀 바꿔 씁시다. 리엘로 바꿀게. 리엘. 잘 봐. 자, 여기 써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니까 뭐 예를 들면 오메가의 제곱 여기다 쓸게.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서 뭐 또 하나 쓰면 여기다 쓰면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아니야? 그지? 그거 각각 저기다 넣어버려. 분모에 넣으면 오메가는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아니야? 위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라 쓸 수 있어?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오메가 바 플러스 1. 위는 오메가 바 플러스 1 아니야? 약분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네. 얼마? 마이너스 2. 틀렸지? 다음.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너네가 막 바꿔줄 수 있어야 돼. 물론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46. 이거는 넘길게. 4차 방정식 활용은 이건 너네가 그냥 문제 잘 만들 수 있으면 끝이에요. 문제 잘 만들고 대부분은 인수정리의 조립제법입니다. 대부분 문제 만들잖아? 그럼 보통 대칭식이랑 보기차식은 거의 잘 안 나오고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나올 거야. 근데 너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이 글을 보고 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푸는 건 그냥 얘네들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식을 누가 잘 만드냐. 연립방정식이네요. 얘들아 지금 무슨 형태야? 1차랑 2차 형태지? 뭐 해주기로 했어? 1차를 정리해주기로 했죠? 1차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면 x는 4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x 자리에 밑에 있는 2차식 x 자리에 넣으면 돼요. 뭐라고? 4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이 되고 풀어주면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은 40이 될 거고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y의 제곱 플러스 8y 넘기면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겁니다. 됐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로 다 나눠버릴까? y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12가 되고 y 플러스 6에 y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이걸 만족시키는 y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2 되겠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각각의 x 값은 뭐라 써야 돼? x에다 y에다 마이너스 6 넣어봐. 마이너스 2. y에다 2 넣어봐. 6 이렇게 되겠죠. 얘도 해고 얘도 해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해를 다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x값, y값 동시에. 알겠지? 다음. 그럼 뭐 1차가 지났으니까 2차 나오겠네요. 2차랑 2차입니다. 너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그렇죠.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 뭘로? 합차로. 합차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냐 또는 y값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x는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얘는 x는 y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얘네들 값을 누구한테 집어넣는 거야 하면 밑에 있는 애한테 넣는 거예요. 항상 너네가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 해놓고 인수분해 된 식에다 막 집어넣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 안 한 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x 자리에 y 집어넣으면 뭐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뭐 3y제곱은 15. 그럼 따라서 y제곱이 얼마야? 5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만족시키는 y값은 뿔마 루트 5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마뿔 루트 5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넣었을 때 뭐가 나와?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넣었을 때 플러스 나오니까. 그래서 뿔마 마뿔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여기 y를 집어넣으면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y의 제곱은 15가 되면서 결국 y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거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y값은 뿔마 루트 3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값도 뿔마 루트 3이겠지. 왜 둘이 같으니까. 이거 순서상 쓰면 돼요. x가 루트 3일 때 y도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5 x가 플러스 루트 5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됐니? 다음 대칭식. 일단 이런 모습이 대칭식이에요. 뭔가 아닌 것 같잖아. 이런 뭔가 아닌 것 같잖아. 내가 아까 말했을 때는 x 플러스 y랑 xy만 나왔잖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통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xy랑 x 플러스 y라는 모습이 좀 동시에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을 보통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얘를 좀 바꿔주면 xy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런 동시에 xy랑 x 플러스 y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럴 때를 보통 대칭식이라고 해. 그럼 얘를 보통 어떻게 푸는 거냐면 좀 바꿔줄 거야.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한번 써보는 거지. 반대로.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쓸 거예요.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b-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쓸 수 있어. 그리고 얘네들과 관련되게 쓸 수 있다고. 왜? 얘 제곱 때리면 얼마야? a의 제곱하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잖아. 근데 거기서 얘 가운데 거 하나만 남기려면 뒤에 뭐만 하나 빼주면 돼? xy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다 마이너스 b 하나만 빼주면 돼.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 먼저 해달라고. 얘를 먼저 정리하라고. 그럼 얘 지금 1차랑 2차니까 뭐 해줘야 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3은 0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면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은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3은 0이 되고 a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B값은 뭐야? 3 또는 마이너스 4. 됐어? 그럼 두 개 쓸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y가 얼마? 4일 때 xy는 얼마야? 3이거든. 이거 연립 하나. x 플러스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xy는 얼마? 마이너스 4. 이거 두 개. 이렇게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은 그 대칭식 모습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뭐?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t제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2차 방정식 하나 만들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t제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쓸 겁니다. 이때 여기 t값에 누구야? 이때 나오는 t값은 x랑 y라는 거지. 그럼 얘 막 구해봐. t-1이랑 t-3은 0. 얘는 구해봐. t-4랑 t 플러스 4랑 t-1은 0. 그럼 이때 나오는 t값이 1 또는 3이잖아. 그럼 이때 만족시키는 x값이 1이면 y는 3이고 x가 3이면 y는 1이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4면 y는 얼마? 1이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순서상 모두 구하라고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게 대칭식. 그러면 오직 한 쌍은 얘들아 오직 한 쌍이라는 건 뭐야? 그냥 x 하나, y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금 얘 보면 1차랑 2차잖아요. 그럼 1차를 내가 정리를 할 거 아니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할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이제 다른 2차식에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때 거기서 x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나와야죠. 그래야 y값도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뭘 가져야 된다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얘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연립방정식이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겠죠. 그 2개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식을 찾아내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이건 뭐 노하우도 없고 그냥 너네가 식 잘 세우면 돼요. 다음. 그럼 아마 부정방정식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야. 너네 원래 이런 거 보면 뭐 해줬어야 됐을까? 공통? 공통. 그치. 공통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통도 안 보이긴 해요. 아무런 답이 없는 문제야. 너네가 이거 딱 보잖아?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라는 문제예요. 진짜로 본 적이 없거든. 진짜로 너네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없거든. 오늘 처음 배우는 거거든. 진짜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왜? 식이 몇 개야? 한 개예요. 문자 몇 개야? 2개예요. 심지어 뭐 차수까지 따지면 이게 3개예요. 어려워요. 근데 조건을 봤더니 뭐야? 정수네? 부정방정식이구나.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네. 부정방정식이네. 조건 뭐야? 정수네. 정수 뭐? 강제로 인수분해. 강제로 인수분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문자 2개잖아. 그지? 근데 문자 2개인데 x랑 y가 어떻게 돼 있어? x랑 y랑 곱해져 있네. 하나가 곱해져 있네. 그럼 분명히 강제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x랑 y랑 곱해져 있다는 소리는 이쪽 인수에 x가 하나 있고 이쪽 인수에 x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분명히 x, y가 곱해지지 않겠어? 같은 쪽에 붙어 있으면 x, y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이해했어? 그럼 지금 x 앞에 붙어 있는 애는 누구야? x 앞에 누가 붙어 있지? 마이너스 3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x는 분명히 얘 y 한번 곱해진 다음에 누구랑 곱해질 거야? 뒤에 있는 애랑 곱해질 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건 여기가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 y는 얼마야? 1이니까 이렇게 강제로 인수분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분명히 딱 안 떨어질 겁니다. 봐봐. 가운데 맞아 떨어지겠지. 근데 상수 봐봐. 얘네 둘 곱하면 얼마야? 마3이지. 근데 쟤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9 붙여주면 끝이야. 강제로 인수분해입니다. 이게 강제로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 쌤 이거 어떻게 푸는 건데요? 라고 하면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데 얘는 굳이 그렇게 안 찾을 거예요. 얘 1로 넘길 겁니다. x 플러스 1이 y-3이랑 곱해서 9가 되는 정수의 x, y 값을 구해주라 이거야. 얘가 수는 딱 정해져 있죠. 1, 9, 3, 3, 9, 1.
마1, 마9, 마3, 마3, 마9, 마1 이거 되는 x, y 값 찾아주면 끝이에요. 이해했어? 얘가 마1이면 얘가 9가 돼야 되고 얘가 3이면 얘가 3이 돼야 곱해서 9가 되니까 또 마이너스도 되잖아. 정수까지니까 이거 만족시키는 x 값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x, 여기 y, 여기 x, 여기 y, 여기 x, 여기 y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방정식. 무슨 조건일 때? 정수 조건일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생소하죠? 되게 생소해. 쟤는 문제 자체도 생소해. 보이는 문제 자체도. 저런 모습 보통 잘 안 보이거든. 저런 모습 보통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생소합니다. 알겠죠? 꼭 알아둬야 돼요.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 말고 다음 건 뭐냐면 실수거든? 얘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까 실수는 뭐 꼴로 만든다 했지? 뭐 꼴?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근데 그거 보통 딱 두 개로 안 떨어질 경우도 되게 많거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즉 a제곱 플러스 뭐 b제곱 플러스 뭐 c제곱은 0 이런 형태도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풀 거냐면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거야. 완전제곱 형태. 됐어? 그럼 얘 봐봐. 문자 몇 개야? 두 개야? 식 몇 개야? 하나야? 이거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복잡하잖아. 근데 원래 이런 거 우리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보통 그 복잡한 그 인수분해라고 해서 문자가 뭐 두 개 이상일 때 가지고 내순 써서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 쉽게 안 풀릴 겁니다, 얘는. 그럼 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완전제곱식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헷갈리는 애가 누구냐면 얘 때문에 많이 헷갈려. x, y가 붙어 있잖아. x, y가 붙어 있다는 소리는 아까처럼 한쪽엔 x, 한쪽에 y가 분명히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수예요. 그치? 그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전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너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결국엔 얘네 셋 가지고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 얘네 셋 가지고 만들어야 얘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2차 완전제곱식 형태야? 안 돼요. 일단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려면 앞에도 뭐야? 무슨 수? 제곱수. 뒤에도 제곱수여야 돼. 근데 둘 다 아니잖아. 그럼 둘 다 몇 개씩 빼면 돼? 앞에서 하나 빼고 뒤에서 하나 빼주면 되잖아. 이런 거 아니야? 9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4y제곱을 하면 제곱수 아니야? 그럼 뒤에 필요 없는 애들 아까 x제곱 하나 뗐고 y제곱 하나 뗐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 그랬더니 얘가 지금 무슨 형태야? 완전제곱식 형태네. 3x 플러스 2y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버렸네. 됐어? 그런 다음에 x끼리 다 묶어주면 y끼리 좀 묶어주면 이런 형태인데 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가 뭐야? 4 플러스 4지. 얘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가 뭐야? 플러스 9네? 근데 거기 얘 쪼개면 되잖아. 4 플러스 9로 4 플러스 9로 쪼갰으면 결론적으로 쓰면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0 이런 형태가 되거든. 그 말은 즉 제곱인데 0이 나왔다는 소리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근데 그때 이 x, y 값은 이미 확정이야. 왜? 얘네들이 0이 되려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고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x, y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얘도 얼마야? 0이 되거든. 따라서 이게 값입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x, y 값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뭐 해보려고? 제곱. 이게 부정방정식입니다.